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점, 선, 면도 배우고 가게 크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 5.2 소단원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소단원인 위치 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라고 하는 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위치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가 점이냐, 직선이냐, 평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우선 15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아랫부분에 가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아래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 볼 건데요. 하나의 점과 하나의 직선,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점이 직선 위에 있을까 혹은 있지 않나, 이 관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과 직선이라고 하는 건 평행이나 또 다른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의 직선 L과 하나의 점 P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점 P는 L 밖에 있어, 혹은 점 P는 L 위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위치 관계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조건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얘기하거든요. 두 개의 직선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직선을 평면 위에, 평면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칠판이고요. 두 개의 직선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선 이렇게 그으면 몇 개의 점? 한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저는 한 개의 점보다 더 많이 만나고 싶어요. 근데 직선인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직선과 또 다른 직선이 서로 이렇게 포개져 있으면 되겠죠. 그치? 그거를 일치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또 다른 관계로는 뭐가 있을까? 세 번째. 저는 아예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뭐하다? 평행하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한 점에서 만나냐, 평행하냐, 아니면 일치한다. 이 얘기들, 만나는 교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교점이 하나, 평행하다라고 하면 교점이 0개, 일치한다라고 하면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되고요. 지금 이 얘기는 선생님이 평면에서 직선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이때 우리 하나 또 알아둬야 되는 건, 만약 두 개의 직선 L이라고 하는 직선과 또 다른 직선 M이 있는데 서로 평행해요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매번 한글로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평행의 기호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 관계가 평면이 아닌 우리가 전체 입체적인 공간 안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어떤 관계가 추가가 되냐면, 지금 옆에 보시면 직육면체 하나가 보이시죠? 직육면체에서 방금 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거였었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주어진 초록선과 그 아래에 있는 선, 여기 한 점에서 만나겠죠. 앞으로 당연히 더 나올 거고 얘도 더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관계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 평행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뒤에 있는 이 선과 그 아래에 있는 또 다른 모서리, 이 둘의 관계는 서로 평행한다 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관계가 뭐가 있냐면, 만나지도 않아요. 아무리 연장을 해도 만나지 않는데 평행도 아니에요. 평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죠? 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거리가 달라져요. 평행이었었을 땐 어느 점에서 거리를 잡든 그 거리가 항상 같거든요. 일정한 거리. 하지만 꼬인 위치라고 하면 재는 곳에 따라서 그 거리가 다 계속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꼬인위치라고 하는 건 그 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평행은 아니면서 재는 곳에 따라 그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었으면 손 두 개를 가지고,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어떠할 때 꼬인위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풀어보면 되니까 다음번 학교 왔을 때 꼬인위치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볍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었던 얘기를 총 정리해보면 공간이라고 하는 건 3D죠. 그쵸? 가로, 세로가 있는 거 아니고 가로, 세로, 높이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의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 평행한다,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평면이었을 때와 동일해요. 평면이라고 하는 거 2D였었죠. 가로, 세로만 있는.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꼬인 위치라고 하는 건 평행 아닌데 만나지도 않아 라고 한다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전히 얘는 공간에서만 생길 수 있는 위치관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 그거를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페이지 155페이지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가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모서리 AB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이 모서리와 만나는 모서리를 다 찾아라 라고 하니까 한 점에서만 만나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뭔가 잘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직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서리 AB와 만나는 모서리를 찾으라고 할 때는 한 점에서만 만나도 되니까 모서리 BC가 있고요. 모서리 AC가 있고 또 모서리 BE가 있고 모서리 AD가 있다. 이게 총 4개.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모서리 AC, 또 모서리 BC 4개죠. 모서리 AD, 또 모서리 BE, 이렇게 4가지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거는 그냥 그림의 표현만 해볼게요. 자리가 지금 될지 몰라서 모서리 AB와, 이번에는 모서리 AB와 평행한 걸 찾으래요. 평행하다라고 하니까 서로 거리가 일정하면서 만나지 않는 관계, 온전히 얘밖에 없구나. 답이 한 가지네요. 모서리 D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꼬인 위치 나왔습니다. 꼬인 위치라고 하는 건 서로 만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거리는 달라질 수 있는, 즉 평행은 아니면서 만나지는 않는. 보니까 밑에 있는 2개 보이시죠? 모서리 EF와 모서리 DF 서로 만나지 않아요. 아무리 선을 연장한다고 해도 주어진 AB가 아무리 길어져도 만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지는 않고 그렇다고 평행은 아닌. 그래서 정답은 모서리 EF와 다음 모서리 DF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위치관계인 꼬인 위치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 그러고 나면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얘기했었고요. 그럼 점과 직선도 했었고 직선과 직선도 있다면 이제는 좀 더 확장해서 직선과 평면 나가볼 차례입니다. 직선과 평면 혹은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공간에서의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연두색 박스 안에 봐보시면 작은 파란 종이 같은 것만 보이시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평면이라고 하는 건 그 평면을 확대한 것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가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넓혀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 일부분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직선과 평면 사이의 위치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책상 위에 연필 하나를 들고 그 관계를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해 책상 위에 연필을 두었다 라고 하는 관계, 그거를 우리는 직선이 평면에 포함됐다 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쏙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연필을 바짝 세우고 책상에다가 이렇게
꾹 눌러본다면 그때 생기는 관계가 바로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즉 연필심이 꽂혀있는 그 부분이 바로 만나는 교점, 한 점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점을 만나지는 못해요. 왜? 직선이라고 하는 건 구부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점에서밖에 만나지 못한다는 것. 만약 그보다 더 많이 만났다는 건 이미 포개졌다는 소리입니다. 그 관계 이외에 그러면 한 점 말고 여러 점 지나는 것도 했으니 만나지 않는 관계, 곧 그쵸,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 연필을 책상과 똑같이 들고 있다 보면 이게 아무리 연필이 길어져도 또 책상이 아무리 넓어져도 서로 만나지 않는 평행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은 세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중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수선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요. 연필을 사선으로 이렇게 책상에 대는 게 아니라 연필을 바짝 기둥처럼 세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평면과 그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게 되는 교점을 우리가 만약 O라고 한다면 O를 지나가는 평면 위의 직선들과 나의 연필은 항상 수직이에요. O를 지나가는 또 다른 점과도 내 연필은 수직이죠.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L과 평면 P는 수직이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수직의 표시 L과 평면 P는 서로 수직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 L이라고 하는 건 수직인 선이라서 우리는 수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이 표현하는 용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 2번을 한번 볼 건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육각기둥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2번을 봐보시면 문제 2번에 1번 첫 번째를 봐보시면 면 CIJD 어딘지 볼까요? CIJD 제일 앞에 있는 면이죠. 요 면과 이 면에 포함되는 모서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 면 안에 포함되는 모서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은 그 4개의 선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답은 모서리 CI 순서대로 갈게요. 모서리 IJ 그 다음 모서리 JD 그 다음 모서리 D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4개의 모서리를 얘기해 주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모서리 BH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을 찾으래요. 한 점에서 모서리 BH와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우선은 BH를 포함하고 있는 이 옆에 두 면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거고요.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기 때문에 BH를 기준으로 이렇게 윗면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아랫면에 해당하는 게 그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 정답은 면 위에 해당하는 A, B, C, D, E, F가 되고요. 아랫면에 해당하는 건 면 H, I, J, K, L, G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3번을 볼까요? 면 3번 같은 경우는 A, B, C, D, E, F 이 위에 면이죠. 위 면과 수직인 모서리를 찾으라고 되어 있죠. 수직이다 그럼 꼿꼿이 꽂혀 있다 라고 하는 의미 보니까 옆에 있는 이 모서리들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서리 BH 그 다음 모서리 CI 이렇게 쭉쭉쭉 여러분들이 써서 마지막 모서리 마지막 방향에 있는 AG까지 다 써주면 되겠죠. 총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6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것까지는 하나의 면과 하나의 직선에 대한 위치관계까지 했다면 지금 해야 되는 건 마지막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면과 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책상 면에 책 하나를 두고 그 책과 그 다음 책상이 이루고 있는 관계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책을 바짝 세워주시게 되면 어떤 관계?
한 직선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책을 이렇게 책상에다가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듯이 세워주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게 하나의 점이 아닌 하나의 선이 된다는 거. 선생님, 전 모서리 뾰족하게 이렇게 세워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한 점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책상 위에 여러분들이 책을 예를 들어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것 같죠. 그렇지만 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작은 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면을 확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점이 아니라 이렇게 널쭉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교선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수 없고요. 면과 면의 관계일 때는 하나의 직선이 되느냐 아니면 만나지 않느냐, 무수히 많은 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는 예쁘게 표현이 잘 안 돼서 우선은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다음번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직선에서 만난다 혹은 평행하다 아니면 일치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관계일 때 평행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L이라고 하는 직선과 P라고 하는 평면이 수직이에요 라고 할 때 우리 수선 표시 이렇게 했었죠. 그렇다면 면과 면이 서로 평행이다 라고 하는 건 서로 만나지 않아 라고 하는 거. 직선일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그래서 평행하다 라고 하는 걸 기호로 나타낼 거라는 거. 그러면 밑에 있는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모서리 AB를 교선으로 하는 두 면, 즉 교선이라고 하는 건 한 선에서 만나진다는 거죠. 하나의 선에서 만나지는 거기 때문에 두 면이 만나지면 돼요. 포개지는 거 아니고. 그래서 두 면을 찾으라고 하니까 누가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아래에 있는 이 면과 이 위에 있는 윗면, 이 둘이 만나서 하나의 교선, 얘가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답으로 써볼게요. 면, 윗면에 해당하는 A, B, C, D와 그리고 옆면에 해당하는 면 BFEA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BFGC 앞에 있는 거네요. 그쵸? 이 앞면과 면과 만나는 면을 찾으래요. 면과 면이 만난대요. 면과 면이 BFGC와 만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건 방금 전 했던 것보다 더 넓이가 넓어져요. 방금 전도 만나는 거였지만 하나의 선과 교선이 생기는 거였었지만 이번에는 면 전체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BFCG와 닿아 있는 면들은 전부 다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로 BFGC라고 하는 면과 만난다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면도 만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면도 만나죠. 그렇죠? 그리고 BFEA 얘도 만날 거고요. 밑에 있는 밑면 EFGH도 역시나 만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면을 다 써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하나는 쓰고 나머지 3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윗면에 해당하는 A, B, C, D를 쓰면 되고요. 나머지는 어떤 면을 쓰면 되죠? 그쵸? 옆면, 아랫면, 옆에면.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 면을 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다는 거 나머지 면들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 3번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A, B, F, E라고 하는 이 면과 서로 평행한 면이래요. 평행하다라고 하는 건 만나지 않는 면이죠. 그래서 누구밖에 없죠? 이쪽에 있는 면. 그래서 면 얘는 C, G, H, D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들은 끝이 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것들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풀이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수업이 더 길어지지 않게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패들렛에 등록하는 거 말고 설문지에 답변을 다는 것까지로 해서 수업을 종료하도록 할 테니 역시나 추가적인 문제들을 풀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